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람이니까 성교육, 좋은 성을 이야기한 남자, 성교육 강사 김대근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한 제 소개 조금만 더 드리고 오늘 어떤 내용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그리고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또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분들께도 열심히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 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지만, 혹시나 나중에 괜찮아진다면 꼭 대면으로 한번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일단 성교육이 왜 필요한지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의 개념, 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성폭력의 종류와 사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또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분들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네. 디지털 성범죄,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요. 또 이런 성폭력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어르신들 노인 성생활 실태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통계 자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걸 딱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난 다 아는데, 무슨 성교육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이유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유는,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알지만, 내가 아는 거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리고 또 성이란 건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계속 바뀝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가치관도 바뀌고 또 법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그럼 어떤 게 바뀌었냐?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돌발 퀴즈를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5살 남자아이가 집 앞에서 놀고 있는데 이때 지나가던 60대 할아버지께서 아이고 귀엽네요 놈이라고 하면서 아이의 꼬추를 톡 만졌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연 이런 상황은 성폭력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된다고 생각하면 O, 아니면 X.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자, OX라고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정답 공개할게요. 지금 생각하신 부분이 정답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네, O입니다. 네. 이런 상황도 지금은 성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요, 대면 교육할 때, 실제로 만나서 우리 어르신분들께 성교육할 때 이 문제를 항상 내요. 항상 내는데, 오! 성폭력이 맞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유, 할아버지가 뭐 귀엽다고 한번 만질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런 행동도 귀여워서 이렇게 하는 행동도 성폭력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성폭력 중에서도 좀 자세하게 보려면 성추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성추행이 되는지는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뭐냐? 법도 물론 바뀌었지만 옛날엔 사실 괜찮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 가치관, 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성폭력이 될 수가 있다. 이거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바뀌는 게 있다. 요거 한번 오늘 알아볼 건데 성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 전에 성이 뭔지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 이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성폭력을 알려면 사실은 성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아마 살아오시면서 성이 뭔지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이라는 건요, 사실은 한글 말고 뒤에 있는 한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한자, 성품성이란 글자인데 이 한자 앞에 만약에 시옷처럼 생긴 사람 인자가 붙게 되면
인성이란 글자가 됩니다. 네. 인성 안에서 사실은 성이란 게 나왔다. 인성교육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성이다. 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 성이란 글자는 이렇게 마음심과 날쌘이라는 글자가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둘 다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간단해요. 마음심은 네, 사랑을 의미하고요. 날쌘은 태어났다 해서 생명을 의미합니다. 네, 사실 성이란 건 사랑과 생명이 합쳐진 게 성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애들한테 성교육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어둡게 많이 생각해요. 왜냐? 우리 애들은 맨날 들은 게 이거예요.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맨날 이 말만 듣다 보니까 성교육을 어둡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이란 건 사랑과 생명, 밝은 느낌이잖아요. 이걸 알아보는 게 성교육입니다. 그리고 즐거움 혹은 쾌락이라고 하는 게 추가되어서 요즘에는 사랑, 생명, 즐거움을 성의 3요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배우는 게 성교육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사랑, 생명보다는 사실은 즐거움 때문에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자, 성폭력도요, 이 즐거움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적인 행동, 다들 아실 거예요. 사람이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성적인 행동이잖아요. 여기서 성적인 행동을 했을 때 두 명, 예를 들어 두 명이 성적인 행동을 했는데 둘 다 기분이 즐겁거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하지만 성적인 행동을 했는데 한 명이 기분이 즐겁지 않거나 기분이 나빠요. 또 한 가지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는 성적인 행동, 모든 행동은 다 성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은 사실은 이 즐거움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성폭력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 어떤 게 있냐? 자, 제가 또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이 성폭력 안에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네, 성땡땡, 성땡땡, 성땡땡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르신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번 시간을 드릴게요.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답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하신 것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폭력이란 말 안에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기사 보시다가 유명인이 연예인이 누군가에게 성폭력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폭력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알고도 계실 수 있지만은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제가 정말 쉽게 한번 구분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빨간 선으로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빨간 선으로 네, 좌측에는 성희롱이 있고요. 우측에는 성추행, 성폭행이 있는데 자, 선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희롱은요, 이건 사실은 발생하였더라도 경찰이 뭐 바로 출동하거나 뭐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끄이는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반면에 성추행, 성폭행은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네, 경찰이 출동하고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빨간 줄이 끄일 수가 있어요. 형사소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형법과 관련이 있고요. 성희롱은 그런 건 아니지만 민사소송, 민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범죄자가 되진 않아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성폭행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이라고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폭행 또는 협박이 포함되어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는 행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자, 다른 말로 강간이라고 합니다. 강간은 사실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네, 자, 이거예요.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성폭행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성폭력 중에서 처벌 수위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은데, 어, 자, 성기를 강제로 삽입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거는 당연히 성폭행이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다면은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는 경우인데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성폭행
강간. 이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성폭행은요, 남자, 여자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것도 성폭행이 성립이 되고요.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것도 성폭행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성폭행은 남자만 하는 거야 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폭행은, 네,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성희롱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시작.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어려워요. 말도 있고 행동도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적 불쾌감이라는 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뭔가 성적으로 그냥 기분이 좀 나쁘거나 좀 부끄럽게 이렇게 만드는 것, 이런 느낌 가지는 걸 성적 불쾌감이라고 합니다. 말로 해서 행동을 해서 그렇게 느끼는 건데, 근데 이 성희롱은요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성희롱은 좀 더 많아요. 많은데 첫 번째는 언어적 말로 하는 거예요. 야한 농담하는 거, 야한 농담.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신체, 신체나 외모를요, 말로 평가하는 거, 어떻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그리고 시각적, 이건 뭐냐? 시각적은 이거예요. 나는 보기 싫은데 음란물 같은 걸 보여주거나, 내 몸을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이 시각적 성희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은 뭐냐면은 만지는 거예요. 부딪히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회식하는데 막 춤추자, 브루스 추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뭐 알려줄게, 에이 내가 가르쳐줄게라고 하면서 막 손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희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회식, 그리고 또 뭐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희롱은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사실은 성희롱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이 모든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만약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어떤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다, 아니면 어떤 대표를 맡고 있다, 그러시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언어적 성희롱, 제가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어떤 회사에서 남자 상사가 여자 부하 직원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딱 출근했어요. 출근했는데 보자마자 와, 오늘 진짜 봄같이 생겼네. 막 이런 말 했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이런 말, 이런 말은 과연 성희롱이 성립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이 아마 나뉠 것 같은데, 자,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실제로 이 일은 성희롱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였어요. 겨울이었어요. 추운데 여성 직원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지금 옆에 보이는 이렇게 비슷한 생긴 모피 코트를 입고 출근했어요. 출근했는데 남자 상사 직원은 그냥 장난으로 오늘 곰같이 생겼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장난으로 했든 아니면은 어떤 의도성이 있었든 상관없어요.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상대방의 의견이 먼저예요. 피해자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피해자가 그 말 듣고 내가 성적 불쾌감, 기분 나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성희롱이 무조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에이, 나는 장난이었는데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서, 상대방의 생각에 따라서 성희롱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폭력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신체적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신체적은 뭔가 좀 만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뒤에 나오는 성추행도 만지는 거예요. 흡사한 부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추행부터 말씀드리면서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접촉 행위를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성희롱이랑 너무 비슷하죠. 성희롱도 성적 불쾌감, 말과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자, 어떤 게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요, 모든 상황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어려워요. 애매해요. 성희롱과 성추행, 만지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인데, 자, 정말 쉽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환경적인 위치가 이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예를 들었을 때, 어르신분들께서 직장 내에 있다고 생각하실게요. 길거리에 있거나 아니면 음식점에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대표를 맡고 있거나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어깨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팔이나 이런 데를 만졌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했어요. 그러면 성희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추행은 언제 되냐? 좀 더 성과 관련된 부위예요. 예를 들면은 입, 가슴, 성기, 엉덩이 이런 부위에 어떤 접촉, 터치가 있었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이건 바로 성추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직장 내입니다. 직장 안에서 있을 때 입, 가슴, 성기, 엉덩이 이렇게 성적인 부위를 접촉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바로 성추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다른 곳에 터치가 있었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성희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걸 구분해야 되냐? 중요합니다. 성추행은 경찰 출동한다고 했잖아요. 빨간줄 끄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희롱은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희롱은 처벌을 받지 않느냐? 그건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직장 내에서입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성과 관련된 부위, 입, 가슴, 성기, 엉덩이가 아니었는데 다른 곳에 대한 터치가 있었는데 너무 반복적으로 그런 터치가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계획적으로 난 저길 만져야지 이런 계획적으로 만졌다는 게 물증, 증거가 있다면은 그건 바로 또 성추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애매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경찰분들도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직장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성희롱이 없다고 했잖아요. 성희롱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을 터치했더라도 바로 성추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구분하는 첫 번째 요건은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장소입니다. 직장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걸 가지고 성희롱과 성추행을 구분하는 거예요. 왜냐? 직장이 아니면은 성희롱은 제가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더 쉽게 구분하자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빠르게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 자, 우리 어르신분들 스마트폰 다들 가지고 계시죠? 네.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괜찮은데, 계실 건데 괜찮습니다. 한 번쯤 만져보셨을 거예요. 네. 디지털 성범죄는 뭐냐? 이거예요. 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전자기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불법 촬영하는 거. 찍는 거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의사를 구하지 않고 찍는 거. 신체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몰래 찍게 되면 다 디지털 성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잖아요. 온라인 속 그곳을 사이버, 스마트폰 사용할 때 온라인 속 그곳을 인터넷 속을 다 사이버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 성폭력을 디지털 성범죄, 다른 말로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르신분들도 몰래카메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는 몰래카메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몰래카메라는 사실은 나쁜 의도로 하기도 하지만 좋은 의도로도 하기도 합니다. 뭐냐, 우리가 서프라이즈, 축하 파티 같은 거 할 때도 몰래카메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몰카라는 표현보다는 불법 촬영이라고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게 있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불법 촬영도 있고요. 야한 채팅, 문자나 요즘 카톡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면 SNS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야한 말들 하는 거, 그 다음에 메일이나 쪽지 보내는 거, 또 사진 찍고 영상 찍은 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 성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요즘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폭력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들, 그리고 또 디지털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 이런 것들은 왜 생길까요? 제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객관식 문제인데, 보기가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몇 번이 과연 정답일지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불러드릴게요. 1번. 성폭력은 옷차림 때문에 생긴다. 아직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짧은 치마 입고 딱 달라붙는 거 입고 화장 막 진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성폭력이 생기지.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자, 일단 1번은 옷차림입니다. 2번. 하지마. 싫어. 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생기지. 자, 3번. 성폭력 상황에 네가 안 갔으면 됐잖아. 네가 갔으니까 생기지. 4번. 성폭력 한 사람 때문에 생긴다.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2번,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맞추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폭력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폭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네. 1, 2, 3번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옷차림. 자,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사람마다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건 있지만 내가 입고 싶은 옷은 마음대로 입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자유가 있습니다. 옷에 대한 자유도요. 그리고 하지 마라고 하는 거 무서워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고 못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폭력 상황에 있던 사람, 우리나라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북한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번은 사실은 아무 잘못이 없고요. 모든 성폭력은 성폭력을 한 사람 때문에 생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든 성폭력은 가해자 잘못, 그리고 또 동의를 구하지 않는 거. 동의는 이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악수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되는데 막 강제로 악수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폭력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가해자 한 사람의 잘못이고, 또 한 가지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모든 접촉은 성폭력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네, 모든 성폭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장난이었어요. 나는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상관없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먼저이다. 피해자의 생각, 의견이 먼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처벌받는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먼저 성희롱.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사처벌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빨간 줄 끄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또 성희롱이라고 했잖아요. 직장 내에 있는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직장에는, 모든 직장에는 이런 성희롱에 대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절차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피의자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과 개인이 소송을 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라 이렇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직장 내에서 일어나고 빨간 줄 끄이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처벌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 성폭행과 성추행은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좀 더 쉽게 보시기 위해서 제가 표로 만들어 왔는데, 딱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성폭력, 성폭행 했다 해서 뭐 몇 년 무조건 받고, 성추행 했다 해서 몇 년 동안 무조건 감옥에 가고, 벌금 얼마 내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나이에 따라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재판 과정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많이 생기는데, 좀 더 쉽게 보자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처벌 수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성폭력 정말 잘못한 행동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높진 않다. 하지만 지금 다른 많은 분들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처벌 수위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도 보시면 이것도 해마다 바뀌고 있어요. 아직까지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다른 사람을 몰래 찍기만 해도 어떤 벌금을 내야 될 수가 있고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다.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분은, 어르신인데,
어르신 성교육, 노인 성교육을 실제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시는 분인데, 제가 만약에 대면 교육을 했다면 이 영상을 보여드렸을 건데,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저도 찍다 보니까 보여드리는 게 좀 힘들어요. 이거는 제가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틀어드리면은 저작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제가 소개하는 것까지는 괜찮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유튜브에서 노인 성교육 딱 검색하시면 아니면 어르신 성교육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분이 나오실 거예요. 뭐 영상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데 한번 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고 말을 되게 잘 하시거든요. 말씀 되게 잘 하시는데 노인이 왜 성교육을 하고 노인에게 왜 성교육이 필요한지 노인도 성생활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 뭐냐? 노인 성생활 실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어르신들, 성생활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네.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어르신들, 노인들은 성생활을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네.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이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분들도, 어르신분들도요. 자, 그럼 제가 OX 퀴즈 한번 드려볼게요. 자, 노인 성생활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어르신들, 이거 마음속으로 O, X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노인의 성활동은 건강에 해롭다. 어르신이 뭐 성관계나 자유행위 이런 거 하게 되면 건강에 해롭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X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건데 정답은 X입니다.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어르신들도 성생활을 하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자, 이건 X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노인들은 성행위를 하실 때 심장마비가 올 가능성이 증가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정답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밝혀진 부분이 없습니다. 이거는 성관계, 성행위를 통해서 어떤 심장마비가 온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의 어떤 몸에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좋지 않은 그런 환경, 그런 상태 그런 것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성행위를 했을 때 심장마비가 온다 아직까지 밝혀진 거 없습니다. 이것도 X입니다. 네, 그다음. 노인 남성들은 젊은 남성들보다 발기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답은 O입니다. 요거는 요 차이예요. 이제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들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남성 호르몬들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있어야지 발기가 되고 발기의 강직도가 좋아지는데 호르몬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발기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O입니다. 네. 그다음 노인 여성분들은 젊은 여성들에 비해 적절히 질윤활이 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자, 질윤활이 뭐냐? 성관계를 하려면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투명한 액체 쿠퍼액이라고 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액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액체라고 합니다. 네, 그게 있어야지 성기가 다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할 수가 있는데 질윤활 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기랑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도 나이를 먹으면서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들이 줄어들고 또 이제 요즘엔 폐경이란 표현보다는 완경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질윤활이 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맞지만 사실 이런 게 있다 해가지고 사실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호르몬제 같은 주사도 있고 많은 영양제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충분히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자, 이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어르신의 성생활은 노화의 속도를 줄여주고 더 활력 있게 살 수 있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들이 성생활을 한다는 거는 건강에 해로운 게 아니에요. 심장마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노화의 속도를 오히려 줄여주고요. 또 더 활력 있게, 더 생동감 있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성교육도 정말 중요하고 성생활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말은 또 건강해진다. 그리고 네, 제일 좋은 거죠. 더 오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실제로 한번 실태를 조사해봤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가족 여성 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한 400분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65세에서
84세 우리 어르신 남녀 400분들께 한번 조사를 했더니 지금 성생활 하고 계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성분들의 50%는 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여성분들은 26% 정도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자, 여성의 경우 자,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어떤 나이대가 하고 계시냐 여쭤봤더니 65세에서 69세까지의 분들이 48.6%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있던 우리 여성분들 26%만 성생활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48%는 65세에서 69세까지 계신 분들이고요. 70대 이상이 되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19%. 그리고 또 80대 이상이 되니까 0%였어요.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에 반해 남성분들은 네, 자 65세에서 69세까지는 71.4%, 생각보다 많이 높죠. 네, 그리고 70대는 48%, 그리고 80대 이상이 된 분들은 11.4%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걸 보고 좋았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성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왜냐?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해지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은 성생활을 많이 하시지 않는 분들은 왜 그럴까 하면서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응답을 하셨습니다. 배우자 상대방의 성기능 약화로 해봤자 만족감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83.3%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우자가 너무 자주 또는 일방적으로 혼자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16.7%였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성폭력 우리 배웠잖아요. 강제로 하게 되면 성폭력입니다. 부부끼리도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자, 강제로 하는 거는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좀 협의점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앞에 있는 성기능 약화로 만족감이 감소되었대요. 이 부분은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개선할 수 있는 호르몬제 주사도 있고, 먹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60대 이상이 되잖아요. 성생활에 대한 생각 자체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성관계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성기에 삽입, 성기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직접적인 삽입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서로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스킨십,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도 사람의 정서적인 호르몬들은 충분히 성관계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만족스러운 성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많은 스킨십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분들께서도 이렇게 많은 스킨십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떤 개선을 찾아야 되는 부분을 찾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예전에 하셨던 그런 성관계를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스킨십부터 많이 하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건강해진다고 했잖아요. 더 오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안아주시고 입맞춤도 한번 해주시고 해주시는 거 제가 많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조금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자, 진짜 나중에 한번 이렇게 실제로 대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고요. 마무리하자면, 사람을 가장 높게 부르며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일까요? 네. 그 말이 사실은 어르신입니다. 사람을 가장 높게 부르며 표현하는 말.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이미 사람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르신분들, 네,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